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와이드와 MBN 종합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사회 또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요. 지난 휴일 발생했던 안타까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굉장히 차량이 세게 부딪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검은색 SUV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튕겨져 아이고. 나옵니다. 자, 그 뒤에 이 차량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위치에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차량 연기가 나오고 있고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세상에. 탈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앞부분이요.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은배 팀장님, 진짜 저 상황만 봐도 아주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 2월 2일 날 오후 4시 42분경에 그 포천시에 보면은 도로 이제 왕복 2차선 도로예요. 아하. 근데 30대 SUV 운전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편 차로로 가는 중에 맞은편에 오고 있던 SUV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세상에. 근데 이제 충돌한 건 문제가 아니라 네. 충돌을 해가지고 그 30대 가해 운전 차량도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마주오던 SUV 차량이 탔던 앞에 부부가 탔었는데 두부도 중상을 입었지만 세상에. 안타깝게도 뒤에 타는 그 쌍둥이 8살 자매가 아우. 그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경찰에서는 아마 저걸 이제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어떻든 지금 30대 SUV 차량 운전자가 주황선을 넘어서 충돌했는데 저 도로가 좀 꾸물꾸물하고 코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제어를 못하고 상대편 주황선을 넘어가지고 들이받은 사건이 된 겁니다. 아우, 세상에. 포천에 아마 가보신 분들 저곳이 지금 어딘가를 아마 설명만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이 산정호수도 있는 인근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당시에 목격자분이 있습니다. 목격자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점심밥을 먹고 나와보니까 뭐가 순식간에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차가 충돌을 해갖고 막 차가 연기가 나요. 그래서 허겁지겁 나와봤죠. 나와서 보니까 이 둘이 충돌을 한 거예요. 충돌했는데 사람이 둘 다 내리질 못하더라고요. 사고가 커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뒤에 그 애들이 2명 있었는데 세상에요. 그러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저 CCTV상에 찍혔던 차량 SUV 차량은 피해 차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CCTV 영상으로 봤던 그 검정색 차량이 피해 차량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엄마, 아빠와 함께 8살 쌍둥이 자매가 타고 아우. 있었고요. 이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대편에서 하얀색 SUV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하얀색 SUV가 가해 차량입니다. 아이고.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는 과정에서 속도가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세상에 지금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짜리 쌍둥이 자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쪽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일단 경찰 얘기 또 마저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니라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직접 오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이쪽 포천 쪽이 대기시니까 아마 여기 나들이 갔다 오시는 거 아니었나 아마 그런. 글쎄 아마 커브길이고 이제 조금 이제 방심하면 과속을 할 수 있는 데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은 사실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시간대는 무슨 앞이 캄캄한 저녁 시간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쩌다 저렇게 사고 난 거예요? 일단 1차적인 조사 결과 이 30대 SUV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이날 사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네.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미숙으로 중앙선 침범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울 때는 체열이 가능한데 경찰도 역시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과수의 체열 검사를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날벼락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예.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정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을 잃은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세상에. 평생 동안 저 도로 자국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 스키드 마크라 그러나요? 예. 저 상황이 저 자국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는요, 평생 동안 가슴에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아우. 그게 본인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저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일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요. 정말 저런 분들은요, 영원히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게 했으니까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모두가 풍비박산 났고 저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물론 아직 음주운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차량 운전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나 지방도 달리다 보면 김은배 팀장이 늘 우리가 그런 위험성 안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중앙선 이 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주오는 차하고 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늘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선 도로도 차량이 중앙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량을 다닐 때 우측으로 다닌다 그러면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또 그리고 과속을 하다 보면 중앙선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해자도 사망을 했고 네. 또 피해자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민사만 남았는데 네. 차량이 책임보험 들어있다면 그 책임보험은 가능하고 네. 또 그리고 차량 손해배상법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한테 받지 못하면은 배상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어떻든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2차선이건 3차선이건 2차선이건 간에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무면허 하신 분이 과속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참 크나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요, 지금 가해 차량 운전자도 사망했기 때문에 물론 가해 차량의 유족들도 얼마나 상심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요, 피해 차량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너무너무 정말로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